자, 그리고 봐봐요. 아까 풋내기는 풋내기는 풋도 접두사고 내기도 접미사인데 그럼 지금 어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그래. 알겠어요? 이런 건 돌연변이야.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지. 어근도 없이 접사로만 이루어진 파생어란 얘기지. 없는 걸 어디 가서 자꾸 찾아. 없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접두사와 접미사로만 이루어진 파생어로서 이는 돌연변이야, 돌연변. 자, 그리고 군밤은 이제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게 합성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통사입니까 비통사입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통사냐 비통사냐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미가 있느냐 없느냐야. 그럼 군밤에 어미 있어 없어? 있잖아 니은. 그럼 무슨 합성어야? 통사적 합성어지. 이게 뭐가 힘들어? 그리고 굽다는 비읍 불규칙이라 그것이 의문론에서 아니 이 동사의 활용을 얘기할 때 비읍 불규칙 용언이라 비읍이 우로 교체된다. 그건 거기서 생각할 것도 없고 일단 어미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돼. 통사 비통사는. 자, 그건 나중에 하고 자 이제 전미사 다시 가서 어디 해야 되지 이제? 들까지 했나요? 이제 떼기야. 그래서 귀떼기 할 때 이 사람의 신체를 비하해서 귀떼기, 볼떼기. 근데 또 상판떼기는 뭘 써요? 대기를 쓴다. 상판떼기는 또 대기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 또 떼기다라고 얘를 그냥 막 추리하지 말고 여기서 귀떼기, 볼떼기는 떼기를, 등떼기, 떼기를 또 판자떼기는 사람 몸도 아닌데 그죠? 떼기를 써서 판자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토박이니 토박이니 전박이니 어디에 북박혀 있는 사람이나 화물을 말할 때 박이를 또 쓰고 백이라는 것은 그 나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1살 백이, 2살 백이, 백이라는 전미사를 또 알백이 하면은 즉 꽉 들어차 있다는 의미로 그리고 공짜배기, 진짜배기, 또 우리 언덕배기도 배기를 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적어도 표준국어사전에 나오는 배기를 붙이는 단어들, 빼기를 붙이는 단어들, 떼기를 붙이는 단어들은 좀 메모해서 적어둬야죠. 그 다음 뱅이라는 전미사 주로 사람을 말합니다. 가난뱅이, 주정뱅이, 앉은뱅이, 게으름뱅이 하고 주로 사람을 가리켜서 뱅이를. 그리고 또 보라는 전미사가 있죠. 그래서 역시 사람을 가리킬 때, 즉 겉보, 털보. 반면에 이 먹보나 울보는 품사를 바꿔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배적 접사라고 써놓은 거예요. 겉보는 겉도 명사고 겉보도 명사니까 한정적 접사지만 울보나 먹보는 먹다와 울다에서 온 말이니까 지배적 접사가 쓰인 거지. 또 곱빼기 할 때는 빼기를, 악착빼기 할 때는 빼기를. 그 다음 잎사귀의 사귀가 전미사예요. 그래서 사귀라는 전미사를. 그리고 잎새도 추가됐죠. 그래서 원래는 잎새가 비표준어였는데 잎사귀만 표준어였는데 새라는 전미사를 또 인정을 해서 잎새 즉 파생어로 이제 잎새는 즉 표준어로 추가됐죠. 꾸밈새, 모양새, 짜임새 할 때의 새 전미사고 그리고 마음씨, 말씨 할 때 이 태도나 버릇을 말하는 씨가 전미사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니 바가지니 하는 이때의 아지가 역시 전미사로서 즉 새끼를 말하거나 좀 작은 것, 낮은 것을 말할 때 전미사 아지를 씁니다. 벼슬아치, 밤비다치처럼 아치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낮게 부르는데 그렇다고 장사하는 사람을 장사아치 하는 건 비표준어예요. 즉 표준어는 장사치죠. 장사아치는 비표준어고 장사치가 표준어입니다. 그러나 벼슬아치, 밤비다치는 있는 말이고
값어치, 1,000원어치 할 때 어치가 전미사예요. 그리고 값어치는 이 어치가 전미사인데도 불구하고 발음이 연음되지가 않죠? 원래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하면 연음해야 되는데 얘는 값어치하고 연음되지 않고 대표음이 값어치가 아니라 값어치가 돼요. 이건 돌연변이라고 알겠어요? 예외라고 하지.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발음 주의하고 값어치 또 1,000원어치 어치가 전미사. 겁쟁이, 쟁이. 그래서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로 쟁이를 쓰기로 했죠. 대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뭘 쓰기로 했다고? 장이를 쓰기로 했고. 그래서 거기 맨 끝에 갓쟁이는 갓쟁이가 아니라 갓장이로 바꾸세요. 갓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갓장이라고 해야 되고, 겁쟁이니 거짓말쟁이니 멋쟁이니 침쟁이니 관상쟁이니 이런 경우는 쟁이를 쓰죠. 그러나 갓을 만드는 사람은 갓장이, 또 미장 기술을 가진 사람은 미장이, 또 그릇 같은 거 만든 사람은 유기장이 하고 기술자에게는 장이를 씁니다. 자, 부채질, 손가락질, 망치질, 낚시질처럼 어떤 행위나 동작을 의미하는 전미사로 질이라는 전미사가 쓰이죠. 자, 이제 뒤로 넘기면 지배적 접사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말의 가장 대표적인 명사를 만드는 지배적 접사가 미음과 기가 있는데, 받침이 있을 때는 으라는 매개모음을 쓰고 받침이 없으면 전미사 미음을 씁니다. 문제는 이 전미사 미음과 기는 용언 뒤에 붙어서 명사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또 뭐가 있냐면 용언 뒤에 붙어서 이 미음과 그리고 기가 그대로 용언 그대로인, 이걸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명사형 어미라고 불러요. 명사형 전성어미 줄여서 명사형 어미라고 불러. 반면에 아예 품사로 명사를 바꿔버리는 이 미음길은 명사와 전미사예요. 명사와 전미사와 명사형 어미를 구별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품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구별하는 건 뭘 가지고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서술성 여부로 구별한다. 만약에 얘가 용언이라면 서술성이 들어있어서 서술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얘가 아예 명사로 바꿨다는 얘기는 서술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울다라는 말에 음이 와서 받침이 있으니까 울음 이러면 얘는 명사냐 아니면 울다의 명사형인 울음이냐, 이건 문장 안 줘도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음을 그대로 밝히면 이건 무조건 전미사야. 따라서 이건 품사가 명사죠. 울음이 타는 가을강, 울음 명사죠. 그러나 얘가 명사형 어미 미음이 오면 리을과 미음은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딱 형태를 보고 알 수 있죠. 이런 명사는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뭐야? 동사예요. 근데 문제는 울기, 이게 문제야. 알겠어요? 울기가 웃기보다 어렵지
이럴 때 울기는 명사예요. 그러나 하루 종일 울기, 얘는 동사예요. 이 차이는 결국 이 앞에 호응하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로 차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울긴 울어도 그러면 네가 운다 서술성이 있으므로 그건 동사예요. 됐어요? 그러지만 이 미음의 경우에는 리을 받침으로 끝나는 말은 고민할 게 없다. 명사라면 울음이라고 써야 되고 동사라면 음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한번 뭐 나왔냐면 다음 중 품사가 다른 것은 1번 보기, 2번 낯섦, 3번 울음, 그리고 4번 뛰기. 그죠? 답은 몇 번? 2번. 왜? 리을하고 미음은 함께 오는 건 이건 뭐야? 명사형 어미가 온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뭐예요? 전미사가 왔다고 봐야죠. 됐어요? 물론 이 경우에는 이게 전미사가 온 건지 명사형 어미가 온 건지 판단해 봐야 되지만 일단은 이 둘에 있어서 다음 중 전미사가 사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물었으니까 답은 2번밖에 없는 거죠. 얘는 전미사가 올 수도 있고 명사형 어미가 올 수도 있지만 리을 받침이 들어가는 말은 음이 전미사고 명사형 어미라면 리을 미음을 함께 쓰는 게 이게 룰입니다. 꼭 기억을 해야죠. 자 보세요. 슬프다라는 말에 명사와 전미사 뭐가 왔어? 슬픔. 이 경우에는 문장에 따라 그대로 효용사일 수도 있고 또는 명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또 믿음이 전미사 음이 와서 이루어진 명사 믿음인지 아니면 동사의 명사형으로 끝난 믿음인지 그거는 문장을 봐야 알아요. 그러나 단어만 놓고 보면 이건 전미사가 붙은 거라고 판단을 해야죠. 물음에 있어서도 이때 묻다라는 질문하다 묻다라는 말의 명사형은 물음이고 이 경우에는 왜 리을 미음이라고 쓰지 않았냐면 기본형이 묻다야. 그래서 디귿 불규칙이라 물음 한 거니까 이 경우에는 역시 문장에 따라 구별을 해야죠. 알겠어요? 길다라는 말에 이때는 전미사 이가 와서 길이라는 명사를 만들고 이 경우에 만약에 김하고 리을 미음을 썼다면 그건 그냥 길다라는 효용사일 뿐이죠. 지금 이때는 왜 기름이라고 안 하나요? 기름이라는 명사가 어딨냐? 이건 이를 붙이는 거지. 됐어요? 길이라는 명사를 만들었죠. 넓이 했을 때도 넓다에 전미사 이를 써서 높이도 전미사 이를 써서 높이를. 그러나 이 경우에 높음이라는 명사는 없어. 대신 높음이라는 뭐는 있겠어? 명사형 어미는 있겠지. 그리고 지금 이 수업은 좀 까다로운 것까지 다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는 솔직히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 번 의문을 가져보면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다시 이제 언제야? 적어도 2개월 다 할 때까지는 좀 의문이 나면 나는 대로 참으면서 해야 돼. 그러면 이게 반복되면서 쌓이는 거지 지금 완전히 말끔하게 해소되기는 힘들어.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자, 높이, 또 쓰기, 그리고 듣기, 굵기 이 모두 원래 용언을 명사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미음이나 이처럼 우리가 명사로 바뀔 때에는 형태소를 밝힐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귀걸이 했을 때
귀걸이 했을 때, 아니 형태소를 밝혀야죠. 밝힐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귀걸이 했을 때 귀에 걸다라는 말에 이가 왔고, 그럼 전미사 이는 밝혀야죠. 우리가 이나 음이 아닌 경우에는 밝힐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바가지 했을 때는 박이라는 말에 전미사 아지가 왔지만 이때는 이나 음이 아니니까 밝히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바가지라고 썼죠. 그러나 이 전미사 이 미음은 밝혀야 돼요. 그래서 귀걸이죠. 소리 나는 대로 귀걸이, 틀린 말이죠. 그렇죠? 귀에 걸다라는 합성어에 전미사 이가 왔고 이 이는 밝혀 적어야 된다고. 그러므로 귀걸이. 또 다듬이 하면 다듬다에 전미사 이가 왔고, 그러면 이 전미사 이는 밝혀야지 다듬이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만듦은 조심해. 이건 스님 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즉 어문 규정에 잘못 얘가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대로 써놨어. 그대로 써놨지만 우리가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왜? 만듦이라는 명사는 없어. 이건 무조건 뭐야? 동사야. 그리고 이때 미음은 전미사가 아니라 뭐라고? 전성의 어미야. 리을 미음을 함께 적는 건, 리을 미음을 함께 적는 건 그대로 동사란 얘기야. 그대로 형용사란 얘기고. 알겠죠? 이건 전미사가 온 게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면 전미사가 왔는데 리을 미음을 함께 쓴 건 없으니까 있죠. 예외가 있죠. 그게 뭐예요? 삼. 그죠? 또 암. 이건 명사잖아. 명사잖아. 이건 예외지. 그러나 우리말에 만듦이라는 명사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삼과 알만 넣어주면 되는데 만듦을 넣어놓는 바람에, 어문 규정에서 만듦을 넣어놓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삶이나 알면 예외죠. 돌연변이라고, 저 둘이. 됐어요? 걸음 했을 때 조심할 건, 걸음은 기본형이 걸다가 아니고 걷다인데 여기에 음이 오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오면 디귿은 리을로 바뀌거든. 그래서 명사 걸음이 된 거고, 반면에 이걸 밝히지 않고 걸음, 이건 틀린 말이 아니라 별개의 말이죠. 그렇죠? 비료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걸음과 걸음은 낱말 뜻이 다르죠. 됐어요? 낱말 뜻이 다른 겁니다. 우리 이런 게 노름도 그렇죠. 노름은 그냥 놀이라는 명사라면 이걸 노름 이러면 뭐야? 이건 도박이죠, 도박. 그러니까 원래의 뜻과 멀어졌을 때에는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뜻과 멀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이 나음은 밝혀야 되고, 그 다음 오뚜기 할 때도 오뚜기라는 말에 전미사 이가 왔으니까 오뚜기. 삐죽이 할 때도 전미사 이가 와서 삐죽이 하고 밝혀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잠깐 뺐는데 그 높이 할 때도 지금 여기서는 명사 전미사 이를 얘기하니까 높이가 명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이는 부사 전미사도 있죠. 그러니까 높이라는 말은 명사인지 부사인지 문장에서 판단을 해야죠. 됐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예문 없이 명사와 전미사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높이가 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높이라는 부사가 있죠. 알겠죠? 그 다음 또 웅이라는 전미사, 맞다라는 동사에 웅이라는 전미사가 와서 명사 마중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맞이하라고 한 거지. 그걸 마중이라고 해. 그러면 이
웅이라는 전미사는 맞다라는 동사를 마중이라는 명사로 바꿔버렸으니까 즉 지배적 접사가 사용된 거고, 또 웅은 이나 음이 아니니까 밝힐 필요가 없으니까 마중하고 소리 나는 대로 썼죠. 이해됐어요? 또 웅이 그러면 항상 지배적 접사냐? 아니지. 지붕할 때는 또 그냥 한정적 접사였죠. 그러니까 사례마다 판단해야지 그냥 한꺼번에 뭐다라고 외우는 건 안 되겠다. 그 다음 늑다리의 다리가 전미사야. 늑다는 품사가 뭐죠? 늑다가 품사가 뭐예요? 동사인데 여기에 전미사 다리가 와서 늑다리 명사를 만들었으니까 다리도 지배적 접사지. 자, 마개할 때 막다라는 동사에 전미사 에가 와서 마개라는 명사를 만들었는데 이때 에는 밝힐 필요가 없으니까 이나 음이 아니니까 소리 나는 대로 마개라고 쓴 거지. 얼개도 마찬가지. 억다라는 말에 전미사 에가 왔고 그래서 얼개라는 명사를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런 건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야. 처음부터 얼개를 보면 우리가 기껏해야 개라는 전미사가 왔다 이렇게 추리하게 되지. 근데 전미사 개가 온 게 아니라 억다라는 말에 전미사 뭐가 온 거라고? 애가 온 거라고. 이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또 덥게는 덥다라는 동사에 전미사 개가 와서 명사가 됐고, 지우개는 지우다라는 동사에 전미사 개가 와서, 그러니까 전미사 개도 있고 애도 있고 전미사 개가 와서 지우개라는 명사를 만들었죠. 자, 무덤은 묻다라는 말에 전미사 엄이 왔는데 이나 음이 아닌 경우에는 밝힐 필요가 없으니까 소리 나는 대로 뭐야? 무덤 하고 명사를 만들었죠. 그럼 우리가 무덤을 보고 아 이건 묻다에 엄이 온 거야, 이건 저절로 알게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게 반복되어서 여러분들이 무덤을 보고 아 이건 엄이 붙은 파생어구나 하고 발견하시는 겁니다. 자, 죽음도 죽다라는 말에 엄이 와서 죽음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이라는 명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죽음은 밝혀 적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거기 검정글씨로 전미사 미음 이가 붙을 경우에는 형태소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긴 음이 왔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하고 밝혀 적었고, 반면에 죽음은 엄이 왔잖아. 그러나 밝힐 필요가 없으니까 소리 나는 대로 뭐야? 죽음이라고 썼고, 또 낱말 뜻도 다르지? 죽음은 시체를 말하고 죽음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끝난 후 거리에 죽음들이 즐비하다야 죽음들이 즐비하다야? 죽음들이 즐비한 거죠. 친구의 죽음을 수습하다야 친구의 죽음을 수습하다야? 죽음을 수습하는 거죠. 됐어요?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다야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다야? 죽음을 슬퍼하는 거고. 다음 마감이야. 마감은 단일어가 아니고 막다에 뭐가 온 거라고? 전미사 암이 와서 막다에 전미사 암이 와서 마감이라는 명사를 이루었고 그러므로 암도 지배적 접사가 되는 거지. 노랑 파랑 할 때 이응이 전미사야. 그래서 노랗다에 전미사 이응이 와서 노랑을, 파랗다에 전미사 이응이 와서 파랑을. 그럼 명사 파랑과 노랑은 결국 노란색이라는 뜻으로 노랑이라는 말을 만들어 쓰는 거고, 파란색이라는 뜻으로 파랑이라는 말을 만들어 쓰는 거고, 빨간색이라는 뜻으로
빨강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썼고, 이때 노랑, 파랑, 빨강은 노라타에 전미사 이응이 왔고 파라타에 전미사 이응이 와서 이루어진 파생어란 얘기야. 그리고 그럼으로써 노랑이 이미 노란색이라는 뜻이니까 여기다가 노랑색 하면은 이건 뭐야? 틀린 표현이 된다. 알겠죠? 다음 동사예요. 동사가 만들어지는 경우 놓치다 할 때의 치는 강세 전미사야. 그러므로 품사를 바꾸지는 않죠. 놓치다, 넘치다는 놓다, 넘다에 강세 전미사 치가 와서 힘준 말일 뿐이야. 넘치다, 놓치다, 치는 강세 전미사. 또한 우리말의 뜨리, 트리는 강세 전미사. 넘어뜨리다도, 넘어뜨리다도, 깨뜨리다도, 깨뜨리다도 둘 다 구별하지 않고 써도 되죠. 대신 이것들도 강세 전미사니까 품사를 바꾸는 건 없죠. 다음, 이제 지배적 접사로서 어근 뒤에 전미사가 오는데 그 어근이 동사가 아니었는데 전미사가 붙어 동사가 된 경우지. 특히 우리말의 하라는 전미사는 동사나 형용사를 만들죠. 공부하다는 어근이 뭐가 돼? 공부. 전미사는 하가 와서 공부하다는 동사를 만들었지. 또 계산하다, 이룩하다, 거듭하다 동사를 만들었고, 거리다나 되다라는 전미사는 의성, 의태어에 결합되어 어떤 동작이 잇따라 계속됨을 말하는 거죠. 출렁거리다. 그리고 거리다를 쓰는 자리에 뭘 써도 된다고? 되다를. 엄밀히 말하면 전미사는 거리와 되지. 거리와 돼. 그래서 출렁거리다, 출렁대다. 그러면 출렁거리다 했을 때 형태소를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야? 출렁. 그 다음 뭐야? 거리. 그 다음 뭐야? 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거야. 근데 이건 우리가 거리라는 전미사를 알아야 이렇게 찾아내는 거고, 원래는 출렁거리다를 먼저 분석하려면 항상 동사나 형용사는 어간 어미로 나누라고 그랬지? 그럼 먼저 어떻게 나눠야 돼? 출렁거리 그리고 다로 나누는 거야. 그리고 어간 출렁거리를 봤더니 거기 전미사 뭐가 있는 거야? 거리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빨리 판단되어서 세 개라고 하지만 조금 복잡한 단어가 나올 때는 천천히 어간 어미를 나누고 그 어간 안에 혹시 접사가 있는지를 봐야지. 예를 들어 짓밟혔다 이런 단어는요 상당히 복잡하죠. 왜냐면 접두사 접미사가 모두 쓰였으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 짓밟혔다에 어간은 이렇게 물으면, 짓밟혔다에 어간은 출제된 겁니다. 물으면 1번 밥, 2번 집밥, 3번 집밥 희, 4번 발피. 답은 짓밟혔다의 어간은 하고 물으면 답은 답은 몇 번? 뭘 망설여? 3번이지. 이 짓밟히다의 어간은 집합히. 왜냐면 사전에서 저 단어 찾으면 뭐 찾아야 돼? 짓밟히다 찾아야지. 짓밟히다 찾아야지. 그리고 어간은 집밟히. 알겠어요?
자, 질문. 똑같은 선택지를 주고 이 낱말의 그는 이렇게 물으면 몇 번? 1번. 왜? 밥다를 근으로 삼아서 이 앞에 접두사 뭐가 온 거야? 짓. 전미사 뭐가 온 거야? 히. 그리고 선호 말음이 어까지 오니까 이게 복잡해 보이는 거지. 그럼 짓발표타는 형태에서 나누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 짓, 또 밥, 또 히, 또 또 밥. 이렇게 되는 거야. 5개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어간, 어미, 질문, 어간, 어근, 질문.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여러분들은 밟히다 또는 짓밟다라는 말이 밟다에서 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 좋은데 사전에서 찾을 때 우리가 밟다를 찾는 게 아니죠. 짓밟다를 찾아야죠. 또 짓밟히다를 찾아야죠. 밟다의 피동 밟히다. 여러분들은 밟히다가 새 말이라는 걸 자꾸 깜빡하는데 새 말이야 그건. 새로 만든 거라고. 히를 붙여서 밟다가 아닌 밟히다라고 새 말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사전에 밟히다가 올라가는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질문자의 의도가 뭔지를 보고 그리고 판단을 해야죠. 자, 그 다음 또 사동전미사 이히리기 우구추 으키키에. 그래서 밝히다 히, 높이다의 이, 늦추다의 추, 없애다의 에, 속이다의 이, 숨기다의 기, 갖추다의 추, 돋구다의 구, 일으키다의 으키, 돌이키다의 이키. 이런 것들은 모두 사동전미사로 사용이 된 거죠. 물론 이 사동전미사 10개 중 4개 이히리기는 모두 있다? 피동전미사도 있죠. 다음 이제 형용사 중에서 파생어들을 보면 까마타 할 때 까마타가 까맛이라고 원래 단일어가 아니라 깜이라는 어근 뒤에 전미사 아시 온 거예요. 이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자들이 찾았고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배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까마타가 깜이라는 어근에 전미사 아시 왔다는 건 우리가 배우는 거지 우리가 이걸 처음부터 구별 못한 거는 부끄러울 것도 없고 내 머리가 이상한 것도 아니지. 이건 학자들이 그렇게 찾아낸 거고 우리야 뭐라고 생각하기 쉬워? 그냥 까마타에서. 원래 까마타가 단일어라고 생각이 딱 좋지. 그러나 학자들이 찾아봤더니 이게 단일어가 아니더란 얘기야. 그냥 그건 우리가 보고 배우면 되는 거죠. 됐어요? 예를 들어 그럼 노랗다도 그죠? 노랗다도 그럼 놀에 아쉬운 거냐? 그건 학자들이 밝히지 못했어. 됐어요? 그러나 까마타의 이 검다라는 뜻은 깜다라는 말이 과거 문헌에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까마타는 깜에 아쉬웠다고 판단한 거야. 그럼 당연히 시험에서 노랗다를 가지고 물어보진 않겠지. 그건 학자들이 아직 밝히지 못했으니까.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죠. 우리가 궁금할 수는 있지만. 선생님도 궁금해. 그런데 내가 연구할 수는 없는 거야. 나는 솔직히 말하면 궁금하지도 않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연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까마타 연구한 놈이 대단한 거지. 알겠어요? 이걸 궁금해하고 연구한 놈이. 자, 그 다음. 그러니까 학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학 교수 역시 또는 학교 선생 역시 교사도 안정된 직업이라는 시각으로만 보는데 그러면 그 직업에 대한 모욕이야. 교수는 호기심이 많은 놈이 가서 연구하고 알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찾고 이러는 사람이 교수가 돼야 돼. 됐어요? 그러지 않은 새끼가 교수가 되면 항상 학생들 뒷근육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지위나 올라가려고 하거나 이번에 그 정유라 사태처럼 그렇게 정치권에 휘둘리거나 이런 병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가 될 사람이 아닌 놈들이 가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선생도 마찬가지야. 학교 교사도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 이게 없고 그냥 안정된 직업 이러니까 뒷돈 받거나 아니면 애들한테 성추행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상한 짓 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직업의식이 없는 새끼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지금 공무원도 위험해.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직업의식도 없는 것들이 그냥 시험 쳐서 되려고 그래. 그럼 나라 망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여러분들한테 처음 동기는 그냥 공무원이 좀 안정된 직업이다. 나이 제한도 없고 또 다른 제한도 학력 제한도 없고 그러니까 공무원 하면 되겠다 하고 출발했더라도 공부하면서 또 점점점 마음가짐이 뭐야? 공무원으로서의 소명을 갖춰야 된다고. 그런 게 없는 놈이 공무원 되면 심하게 말하면 뭐야? 우울증 걸려 자살해. 알겠어요? 그리고 조금만 위에서 명령 내리고 업무 까다로우면 뭐야? 가서 또 자살해. 알겠습니까? 솔직히 예전에도 그 검사 한 놈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 합격하고 부모님들이 검사 됐으니까 그냥 사법시험만 합격한 게 아니잖아. 공부 잘해서 검사까지 올라갔어. 얼마나 기뻤겠어 부모님들이. 이 새끼 3년 만에 자살했어. 힘들다고. 위에 검사가 나 괴롭힌다고. 그럼 나머지 새끼들은 병신 같아서 그걸 통과했는 줄 알아요? 적어도 검사라는 직업에 갖는 강단을 위해서는 결국 거쳐야 하는 과정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약한 거지. 마음이 약해 빠진 거지. 근데 사회에서 자꾸만 그 검사 위에 그 검사장이 못된 놈이라 그랬다. 그럼 그 전에 거쳐간 애들은 병신이라 그걸 참고 견뎠겠어? 왜 10년간 아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얘만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그거는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죠.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업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소명의식이. 물론 그때 그 자살한 검사의 경우에는 일기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직업의식이 강했던 친구는 맞아. 그런데 좀 낭만적으로 접근을 했더라고. 왜냐면 어떤 직업이나 위계질서라는 게 있고 그러면 부당한 상사가 있기 마련이거든. 그것들이 다 좋은 놈만 있으면 인생 살기 좋지. 근데 뭐야? 나하고 안 맞는 놈도 있고 그리고 부당한 명령을 내릴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걸 겪어가는 것도 사회생활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직업은요. 그 안에 내가 원치 않더라도 따라야 하는 관습들도 있어요. 그것이 꼭 오래됐다고 해서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내가 그걸 감당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그리고 그게 정말 부당하다면 네가 그걸 일단 통과해서 네가 윗사람이 됐을 때 뭐야? 없애면 되는데 윗사람이 되면 또 없앨 생각이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그 관습이 계속 유지되는 거야. 그렇지만 최소한의 직업의식 없이 그냥 덤비는 놈들. 그래서 나는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의 없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야.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데 그것도 지한테 가르치는 사람한테도 예의가 없는 게 나중에 공무원 되면 무슨 짓을 하겠어. 거기에 권력이 주어지는데. 알겠어요? 아주 싸가지 없는 놈들이 되는 거지. 민원인이 와서 말을 해도 얼굴도 안 쳐다보고 업무 다시 딱 끝나면 그냥 땡. 앞에서 기다리고 있든 말든 상관도 없어. 그럼 당당하게 말하겠지. 난 5시까지 업무니까 5시까지만 한다. 그래서 공무원 규정에 까다롭게 뭐라고 그랬어? 구청 문 안에. 알겠어요? 5시 전에 발을 들이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능이나 이런 거 원서 접수할 때도 원서 제출할 때도 제출자가 5시 안에 문 안으로 들어오면 설령 길이 줄어가지고 5시가 넘었더라도 업무를 처리해줘라. 그런 것까지 꼬치꼬치 적어놓은 거야. 왜? 안 하니까. 그냥 일하다가 다시 되면 딱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구청 문 안에 알겠어요? 들어오면 그거는 처리해 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써놓는다는 것이 슬픈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하는 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보통의 사람이면
막 30분, 40분 기다리고 있어. 근데 시간은 이제 퇴근 시간이 됐어. 근데 이제 한두 사람만 더 해주면 끝나. 그럼 해주고 가지 대부분. 근데 싸가지 없는 것들이 규정을 들거든. 아, 이제 업무 시간 끝나니까 내일 오세요. 아, 제가 급해서 그러는데 그냥 지금 40분 기다리는데 좀 해주시죠. 안 돼요. 내일 오세요. 그리고 바깥에라도 뒤밀고 용돈이라도 뒤밀면 아예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해주고. 이게 옛날 공무원들 못된 것들. 지금은 얄짤없어요. 그래서 규정을 써놨어. 그러니까 그 시간 내에 접수 번호를 빼면 무조건 해주게 돼 있어. 그리고 5시에 업무 마치고 뭐 하려고 일찍 가도 할 일도 없는 밥 먹는 것밖에 없는 사람이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하니까 이게 룰이라는 게 자꾸만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의 사람 대하는 직업은 소명의식이 없으면 못해요. 정말 짜증나서 못합니다. 왜냐면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든 거야.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항상 사람 때문에 힘든 거야. 근데 그 의사도 누구 때문에 힘들겠어? 찡얼거리는 환자 때문에 힘든 거야. 그러나 그 소명의식이 없으면, 알겠어요? 그 직업이 갖는 그런 의식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돼? 알겠어요? 자기 자식들도 찡얼대면 보기 싫은데. 이 낯선 사람들이 병원비 냈다고 소리 지르면서 의사 이 새끼 이것도 못 고치냐 이러면 어떻게 견뎌? 그런데 환자를 대하는 그런 의사로서의 최소한의 직업의식이 있으니까 그거 웃으면서 또 대하고 그거 못 견디는 놈은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공무원도요 의식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 자, 그 다음 그래서 높다랗다 할 때는 다랏이 붙은 거지. 높다랗다, 국다랗다, 좁다랗다, 잦다랗다. 전미사 다랏이 붙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전미사 다랏을 밝히지 않을 때도 있죠. 어떤 경우? 널따랗다나 얄따랗다 이런 경우는 밝히지 않죠. 섞여 있지. 왜 그렇다고? 어근이 첫소리가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 뒤에 오는 다랏과 나머지 비읍이 만나서 따랏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국다랗다는 발음이 리을이 아니라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다랏과 만날 게 없으니까 다랏을 밝힙니다. 그러나 넓다는 리을이 발음되죠. 그러니까 남은 비읍이 디귿 다랏과 만나서 따랏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맞춤법 문제로 많이 나오지. 널따랗다, 날따랗다. 그 다음 이제 지배적 전미사의 예를 보면 역시 하다가 있죠. 가난하다, 고독하다. 가난은 명사인데 가난하다 동사. 고독은 명사인데 형용사. 고독은 명사인데 고독하다 형용사. 문제는 따뜻은 뭐야? 이게 실제로 명사인지 아니면 동사인지 부사인지 애매하죠? 그래서 이걸 불규칙 어근이라고 했고 그건 다른 말이 아니라 어근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야. 품사가 불분명하다고.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이 따뜻이 원래 어떤 말인지 학자들이 못 밝혔다고. 알겠어요? 대신 절대 이게 형용사는 아니잖아. 그런데 하다가 붙어서 따뜻하다 형용사가 됐죠. 차분하다, 차근차근하다, 울긋불긋하다, 두근두근하다, 반질반질하다. 부사 반질반질 뒤에 하가 와서 반질반질하다 형용사가 된 거지. 그 다음 이롭다의 롭, 슬기롭다의 롭, 향기롭다의 롭, 번거롭다의 롭. 이걸 전미사라고 공부를 해야 다음에 이 단어들을 만나면 이게 단일어가 아니고 파생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스럽다의 스럽,
자랑스럽다의 스럽, 다정스럽다의 스럽, 전미사고. 아름답다의 답, 꽃답다의 답, 학생답다의 답, 전미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 예를 들어 그는 학생다운 차림을 유지하고, 이런 말이 있다면 뭐야? 아, 띄어쓰기가 틀렸구나. 왜? 뭐뭐 답다라는 말은 전미사인데 전미사를 이렇게 띄어쓰는 경우가 어디 있어? 이렇게 띄어쓰기 문제에도 관계를 지어서 출제한다는 거야. 그 다음 멋지다의 지, 기름지다의 지, 건방지다의 지가 이게 전미사야. 우리 지다라는 동사 있지? 해가 지다 있잖아. 그렇다고 멋지다가 멋이 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때 지다는 동사 지다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렇게 명사 뒤에 지가 와서 멋지다 형용사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건 이거야. 없다가 붙는 말. 자, 지금 우리 교재는 그동안의 어문 규정의 예에 따라 없다를 지금 전미사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없다를 전미사로 보지 말고 없다는 형용사고 그 앞에 오는 말과 합성어를 이룬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없다가 붙은 말은 파생어로서 출제하기보다는 파생어다 합성어다 이걸 묻는 문제로 출제하기보다는 띄어쓰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됐어요? 맥없다가 한 단어니까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합성어로 보든 파생어로 보든 한 단어니까 붙여야 된다 이거예요. 시름 없다 붙여야 되고, 실없다 붙여야 되고, 부질없다 붙여야 되고, 그지없다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됩니까? 그러나 그는 요즘 들어 할 일 없이, 할 일 없다. 그럴 때에는 없다가 붙는 파생어 아니기 때문에 할 일 없다라고 하거나, 그죠? 아니면 아예 특별히 일이 없이 하면은 소리 나는 대로 뭐예요? 할 일 없이, 할 일 없이 하고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이건 전미사가 붙은 별개의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없다가 들어가는 말 주의해서 외워야 돼. 시름 없다를 띄었으면 안 되는 거야. 시름 없는 이 몸이 시름 없는 띄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의를 해야지. 그 다음 미덥다에 전미사 뭐 있는 거야? 어비. 아깝다에 전미사 아비. 아끼다라는 말에 아비 와서 아깝다. 또 우습다에 전미사 읍이. 그립다에 전미사 읍이. 그리고 아프다에 전미사 부가. 고프다에 전미사 부가. 미쁘다에 전미사 부가 와서 파생어를 이룬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 우리 문제에 미쁘다 그러면 이게 전미사가 붙은 파생어다. 이것도 낫지만 또 낱말 뜻도 그렇지. 그러니까 미쁘다가 무슨 뜻이겠어? 당연히 믿다라는 말에 전미사 부가 와서 미쁘다라는 형용사를 만들었으니까 뜻은 뭐 믿음직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립다는 그리다라는 말에 비읍이 와서 그립다라고 형용사를 만든 거야. 그리다는 품사가 뭐죠? 동사예요, 동사. 그린다, 동사예요. 우리 누구를 보고 싶어 한다는 그리다가 그림을 그리다 해서 온 말이야. 자, 어떤 사람이 그리워. 그러면 어떤 사람을 그리는 거지. 그럴 때 그린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형상을 만든다는 거야.
그게 그리다야.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로 붓을 들고 그 형상을 선과 색으로 만들면 그것도 그리다고. 그러나 그립다라는 말은 동사 그리다에서 온 형용사라는 거지. 그래서 전미사 비읍이 와서 그립다라는 형용사를 만든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또 미덥다, 우습다, 미쁘다에서 즉 소리 나는 대로 적었지 밝히지 않았죠. 왜냐면 우리가 전미사 밝히는 건 어떤 전미사만 밝힌다고 했어? 이나 음이 들어갈 때만 밝힌다고 했지. 자, 부사는 일단 지배적 전미사, 부사를 만드는 전미사로 이와 희가 있죠. 그리고 이 희는 밝히는 거야. 날과 날이라는 명사에 전미사 뭐가 왔어? 이가. 그래서 나날이라는 부사를 만들었지. 근데 나날이 할 때 앞에 리을이 탈락하는 건 이건 또 별개의 얘기야. 저 리을 받침 들어가는 말이 파생하거나 합성할 때 리을이 탈락한다. 이건 별개의 말이, 별개의 개념이 들어간 거고, 전미사 이가 와서 부사가. 많이는 많다라는 형용사에 전미사 이가. 빨리는 빠르다라는 말에 전미사 이가. 헛되이 헛되다라는 말에 전미사 이가. 따라서 헛되이는 부사야. 아예 부사가 된 거야.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 헛되이는 접두사 전미사가 모두 왔네요. 그렇죠. 헛이 접두사, 이는 전미사. 이렇게 앞뒤에 접두사 전미사가 올 수도 있죠. 우리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 나왔어? 헛손질. 그래서 다음 중 접사가 앞뒤에 모두 있는 단어는, 그래서 답이 헛손질. 그렇죠? 또 아까 우리 배웠던 풋내기를 뭐라고 출제한 적이 있냐면 다음 중 어근이 없이 접사만으로 이루어진 단어. 그럼 답은 뭐야? 풋내기. 깊숙이 조심하라고 그랬지. 하다가 붙는 말에 전미사가 붙을 때에는 히를 쓰는 건데, 이렇게 어근에 기역 받침 들어가는 말은 이도 있고 히도 있다고. 그래서 이가 들어가는 말을 외워야 된다고. 깊숙이 하고 외워야지. 조용하다에서 온 말이니까 전미사 히가, 솔직하다에서 온 말이니까 전미사 히가, 똑똑하다에서 온 말이고 전미사 히가, 딱하다에서 딱히, 족하다에서 좋기. 그렇죠? 그러나 이 전미사 이희에서도 그 형태소는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더욱이 밝혀야죠. 일찍이 밝혀야죠. 그리고 반드시의 경우에는 밝히지 않았으면 그건 별도의 말이야. 전혀 다른 말. 그러니까 원래의 뜻에서 멀어질 때는 소리나는 대로 쓸 수 있거든. 그래서 반드시라고 소리나는 대로 쓰면 이건 틀림없이 라는 의미고, 반면에 전미사 이를 밝혀서 반드시, 그럼 무슨 뜻이야 이건? 반듯하게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건 문장에서 구별해야죠.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다. 비로소 어떻게 분석돼? 비롯이라는 말에 전미사 뭐야? 오가. 그래서 우리 7급 시험에는 이 비로소가 단일어냐 파생어냐 합성어냐 물었죠. 파생어다 이거야. 공부해보니까. 처음부터 알기 힘들어. 공부해보니까 비로소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비롯이라는 말에 전미사 오가. 너무는 넘다의 전미사 우가. 고르는 고르다의 전미사 우가. 그리고 매우는 매다의 전미사 우가. 이런 거 어렵죠? 그리고 마주는 맞다의 전미사 우가. 요것도 어려워. 진실로 할 때 로가 조사가 아니야. 조사가 아니야. 로서, 로서의 그 조사가 아니야. 이건 부사와 전미사야. 그러므로 진실은 명사인데 진실로 하면 뭐야? 부사야. 그리고 진실로는 새로운 단어니까 사전에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예를 들어
그는 망치로 못을 박을 때 할 때 망치로는 사전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사전에 뭐와 뭐를 찾아야 돼? 망치와 로로. 그러나 이 진실로는 찾으면 나온다고. 됐어요? 또 그 옆에 때때로 나온다고. 날로 나온다고. 새로 나온다고. 왜? 전미사 로가 온 파생오니까. 끝내 마침내 겨우내 이때 내는 전미사야. 그러나 향긋한 봄내가 할 때 그 봄내는 봄내음이라는 음이니까 합성어야. 합성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내가 냄새를 말하면 그건 합성어야. 여기서 내는 기간을 말하는 거야. 끝내, 마침내, 겨우내. 힘껏, 정성껏 할 때 것이 전미사야. 다 부사를 만드는 전미사지. 쉽사리 할 때 사리가 전미사라고. 쉽다는 형용사인데 사리 전미사가 와서 쉽사리 하면 부사지. 그럼 쉽사리는 사전 찾으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다시 한 말에 얘가 접두사나 전미사가부터 세 말이 되면 사전에 그 단어가 나와야 돼. 내가 접두사나 전미사라고 생각하고 찾았는데 안 나와. 그럼 뭐야? 잘못 판단한 거지. 그건 활용한 거지. 됐어요? 자, 예를 들어 거기 깨끗이 하면 사전에 나와 얘는. 알겠어요? 그리고 품사 뭐라고 나와? 부사. 그런데 깨끗하게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이거 찾으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뭘 찾아야 나와 얘는? 그렇지. 깨끗하다를 찾아야 나오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전미사가부터 세 말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이것이 사전에 올라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를 알게 돼 짜증나. 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를 알게 돼 짜증나. 이런다 그러자. 그러면 많고 사전 찾으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많은 사전 찾으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뭐 찾아야지 나와 얘네들은? 그렇지. 많다를 찾아야 돼. 그러나 많이 보고 싶어. 네가 많이 보고 싶어. 많이는 찾으면 나와 안 나와? 나온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혼자서도 사전만 옆에 있으면 이게 파생어인지 알겠어요? 아니면 그냥 활용한 건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접두사, 접미사 중에 시험에 나올 거 거의 다 했어 지금. 그래서 이 접두사, 접미사 붙은 말들 꼼꼼하게 눈여겨두고 특히 접미사에 조심을 해야지. 왜냐면 접미사는 형태를 밝히기도 하고 감추어져 있기도 하니까. 됐어요? 공부하지 않으면 슬기롭다? 화생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거지. 공부하지 않으면 미덥다? 화생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야. 공부하지 않으면 자주 화생어라고 알기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전미사에 특히 주목하면서 보자. 자, 그럼 잠깐 쉰 다음에 이제 합성어. 합성어는 뭐와 뭐가 만나는 거지? 낱말과 낱말이 만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부터 그 2단계 문제풀이는 2시입니다. 2시. 3시 아니고 여기 3시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2시. 그렇죠? 2시부터 하는 거.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프린트는 내일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오늘 밤에 메일로 보내요. 왜 만들어놨는데 선생님이 발송을 지금 안 했어요. 그래서
내일 받아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미리 받아가지고 풀고 오거나 아니면 또 안 가져올 것 같다. 내 자신이 안 가져올 것 같다. 스스로 그럼 미리 받지 말고 왜냐면 일요일 날이라 복사를 따로 해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일요일 날 와서 약 30분 전에 와가지고 미리미리 풀어도 좋고.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갑시다.